현재 시간은 2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오늘 2차 전지의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여러 가지 테마를 통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연속성 궁금하시죠? 오늘의 포인트 종목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금요일은 차익 실현의 날이기도 하고 무언가 바뀔 수 있는 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4개의 종목을 통해 인사이트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 주인공이 될 종목은 바로 포스코퓨처엠과 리가캠바이오, ST팜, 삼양식품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로 다뤄볼 종목은 계속 언급드렸다시피 2차 전지 쪽인데요. 중국에서의 흑연, 관세, 반덤핑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리튬가도 연일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국내 2차 전지주의 호재인 건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호재가 지속성이 있는, 연속성이 있는 호재냐 아니냐,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네, 연속성이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레벨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가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주가 밸류 자체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하방을 다져놨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성 뉴스에 종목들이 잘 반응한다는 포인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세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와도 종목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었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기간적인 조정을 마치고 종목들이 호재성 뉴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일단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이제 그 중국 정부 차원에서 특히나 이제 시진핑이 발언한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중국 내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특히나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발언을 한번 하면 이제 진짜로 해버리죠. 네.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노이즈성 이슈들이 발생이 되더라도 중국 정부는 역시 공산당답게 그냥 밀어붙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당분간은 굉장히 이제 그 원재료 가격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공급망이 이런 식으로 안정화가 되면요,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실적도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언급드렸던 LNF 같은 경우에도 고가권에 매입을 해놨던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그동안 실적을 누르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회계 처리가 어느 정도 다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주가 또한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하는 초입 구간에 지금 현재 들어서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이렇게 주가가 뜨거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미국에서도요, 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뜨거웠죠.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리튬 강산 그 불법 채굴 중단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앨범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영향을 국내 이제 주식시장도 오로지 받고 있다라고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튬가 상승도 그렇고 반덤핑 이야기도 그렇고 2차 전지주의 반등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한 호재였고요. 네. 지금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2차 전지주의 가격 라인이 또 저렴했다라는 게 오늘 시장에 이런 강한 상승을 유발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포스코퓨처엠만 놓고 볼게요. 미국 정부의 중국산 흑연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인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찾아본 종목이 포스코 그룹주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포스코퓨처엠이 상승을 했고 마침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시장 기대치는,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전 좀 놀랍기도 해요. 네,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원래 그렇게 높지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스코라는 네임밸류 치고는 참 영업이익도 굉장히 작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안 빠지는 이유는 주가 밸류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중국산 흑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점유율이 90%대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중국산 배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을 하는 회사였죠.
중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연 내재화를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특히나 중국산 흑연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대비해가지고는요 50%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미국 시장 자체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중국산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체제로서 동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도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비중국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미국에 생산 공장이 있는지 또는 미국 주요 기업들과 어느 정도는 합작법인이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 동사는 다 해당 사항이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GM과 이미 합작을 한 상태죠. 거기다가 미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국계를 선택함에 있어서 동사가 당연히 우선순위에 있을 만한 환경은 이미 어느 정도 갖춰졌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음극재 주요 소재죠. 이제 흑연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음극재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할 때 중국 기업들이 약화가 된다라면은 당연히 그 수혜를 동사가 어느 정도는 입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포스코퓨처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더 매력적이다 혹은 더 들고 가도 된다라는 입장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저가권에서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 잘 매수하신 분들은 더욱 끌고 가도 지금 현재 주가 밸류 자체가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도 고점 대비해가지고는요 여전히 많이 하락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LNF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그 이후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부담이 없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신고가 가고 난 다음에 살짝 보합 아래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바이오텍이죠. 리가켄 바이오, 브로노이는 여전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다음 타자는 리가켄 바이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이 시간쯤에 시세 급변주로 다뤘던 바이오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소형주들이 급등하면서 상한가가 그랬거든요. 네. 최근 이 바이오주들의 반등 보면서 뭐 느끼는 바 있으십니까? 저는 딱 코로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코로나 시기 때도 정말 뭐 대형주며 소형주며 전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큰 이유 없이도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물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한 테마주였었기 때문에 워낙 이제 주가 흐름이 강했었는데 이번 상승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살아남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당연히 상승을 이어나갈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독보적인 플랫폼이 있던가 아니면은 뭐 전일상을 거쳐서 뭐 2상, 3상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또 물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지 제한된 수급 속에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국내 시장에 투입하고 있지 않죠. 저는 당연히 상법 개정안과 관련되어서 여전히 노이즈성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급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한된 수급 속에서 순환 매장세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가권을 그리는 섹터 쪽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리고 저가권을 그리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2차 전지나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에서는 수급이 강하게 붙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이번 주에 전반적인 그 주가 흐름이었다라고 시청자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바이오주, 특히 어제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머크나 사노피, 얀센 등과 협력 경험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훨씬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표적으로 추세 상승장에서 나오는 흐름이죠. 근데 어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특히나 이제 뭐 GLP-1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기술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그래도 막판에 좀 강하게 들어왔었고요. 특히나 소형주 안에서도 임상 전 단계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주말 중에 관련되어서 아직까지 상승이 안 나온 종목이 있다라면은 네. 한 번쯤은 좀 종목 서칭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도 바이오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계시는데요. 이전 코로나 때와 뭔가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다. 다시 말해 아무 종목이다 좋다고 산다고 해서는 물릴 수 있다.
옥석을 가려보자라 의견 주셨습니다. 그중에 하나 리가켄바이오 이번엔 UBS도 꼽아줬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지금 뭐 리가켄바이오가 ADC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런 장점을 콕 집어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UBS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리포트를 내준 거죠. 기존에는 15만 원이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으로 이제 상향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헬스케어 기업 중에서는 탑픽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UBS가 그 한국인 투자자분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 시장에서는 어쨌든 알테오젠을 대장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기업이 있는 건 참 좋은 거죠. 근데 두 회사 모두 다 특징이 있죠. 네, 그 LG화학 출신들 대표님들께서 이제 설립을 한 회사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대전 소재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그 두 회사 모두 이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 항상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대표님 요즘에 뭐 하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굉장히 공통적으로 이제 직원분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대표님들이요 공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리포트를 읽으신다던가 관련되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하게 이런 식으로 연구를 잘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기술 수출 또한 굉장히 조단위의 기술 수출을 이뤄내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지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중국 바이오텍의 ADC 파이프라인의 지금 현재 중국 바이오텍이 ADC 파이프라인의 전 세계 ADC 파이프라인입니다.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동사가 기술력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격차를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재욱 부사장께서 얼마 전에 밝혔던 내용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반기에도 분명 기술 수출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좀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직원분들이 자사주를 이제 매도를 하는지 특히나 우리 사주로 받은 것들을 어느 정도로 홀딩하는지를 저는 보고 있는데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직원분들이 받은 이제 우리 사주 같은 경우에도요. 네. 여전히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게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가권에 이제 그 우리 사주를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만큼 아직까지도 먹을 공간이 많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직권이었으면 하네요. 네. 네. 그 낮은 가격에 받았던 자사주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다. 리가켄바이오의 추후의 모멘텀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옥석을 가려보자 그 안에서 5위 되시는 종목으로 리가켄바이오 알아봤고요. 다음 포인트 종목 무엇인지 보시죠. 제가 맨날 알보리만 이야기한다고 제약바이오에서 그 종목만 좋아하시는 줄 아나 본데요.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엔 ST팜 확인해보죠. 저희 시청자분도 그런 글 올려주셨습니다. 바이넥스가 가는 동안 ST팜은 가지 못했다. 네. 실제로 ST팜이 이번 2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한 150% 성장할 것이다. 이런 뭐 긍정적인 증권사 평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저희 방송 중에 혹은 투자자분들 사이에 거론은 덜 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요. 올리고 핵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네. 이렇다 할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사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꾸준하게 우하향하다가 최근 이제 2달 전부터 이제 점차 이제 어느 정도 좀 트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어쨌든지 실적 기대감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워낙 이제 주가와 관련되어 가지고 저가권에서 이런 식으로 매출과 영업이익과 관련되어서 이제 기대치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 약 670억 원, 영업이익은 92억 원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고 핵산 기반의 CDMO 수주도 증가하는 것으로 점점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강점을 가지는 게 주요 고객사가 미국에 있는 빅팜 그리고 유럽계 같은 경우에도 빅팜과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 비중은 유지를 하고 특히나 유럽계 고객사 같은 경우에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포인트가 된다라고 시청자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수주잔고도 확대가 되고 있고 신규 생산 라인 가동으로 인해서 수익성도 점점 개선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죠. 유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부분도 우리가 포인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ST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전에 그 미국의 생명보험법 통과에 네. 대한 기대를 갖고 당시 샀다가 계속 이게 지지부진해서 바닥권에서 오르락내리락 박스권 장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최근 차트를 보면
약간 분위기가 전환이 됐습니다. 네. 안 그래도 미국이 우리 바이오에 그 관세 부과 곧 하잖아요. 그렇죠. 그를 앞두고 에스팜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해칭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오 관세,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가 됐을 시에는 중국산 바이오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전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어쨌든지 올리고 핵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대체재를 이제 업체들은 찾을 수밖에 없죠. 그 의미로 이제 동사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대체재를 찾을 때는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신뢰 가능한 대체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동사가 기존에 이제 인증을 잘 받은 상황입니다. 생산 라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완제품 같은 경우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미국의 고객사가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렇다 보니까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한 35%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유럽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점차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중국 고객사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제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도 딱 포인트가 동사가 맞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스팜 오늘도 장중 7%에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종목도 그럼 옥석 중에서 5기 맞는 거죠? 네, 저는 5기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이렇게 어느 정도 실적이 찍히는 회사들 위주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관심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놔야 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감 갖고 있는 종목, 실적이 나오는 종목 이렇게 한번 압축해서 가져가 보세요. 마지막 포인트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홀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삼양식품입니다. 앞서 이창진 앵커가 오늘 화장품주가 크게 좀 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뭐 컨센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삼양식품도 장중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세론성 매도 물량인가요?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목표가를 180만 원까지 높였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는 챙기고 보자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근데 그럴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2달 전만 하더라도요. 동사 주식 100만 원 살짝 아래였습니다. 네. 근데 2달간 지금 53%나 급등을 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종목이 단기간 안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면은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오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와중에도 어쨌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투매가 나오고 오후에는 어떻죠? 네, 밑꼬리를 어느 정도 만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매도세가 강하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네, 밑에서는 또 매수하려는 반발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리포트의 논리로 봤을 때 지금 삼양식품의 목표가 180만 원을 동의하는지 제가 또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이번 2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앞으로 삼양식품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잘 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리포트가 많더라고요. 네네.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요. 긍정적으로 이제 고가권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저가권에서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도 참 예측하기가 힘든 게요.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해외에 지금 현재 어쨌든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어쨌든 어떤 논리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냐면요. 미국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뭐 코스트코나 이런 식으로 타겟 같은 유통 체인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입점을 이제 막 했던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26년 실적에 대한 가시성에 주목을 하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별로 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식문화 침투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익숙함이 강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복 구매 수요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스터디셀러화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인기 있는 식료품의 이제 그 추세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느 단계를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식문화 침투가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
아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오버오더가 1분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서프한 실적이 나왔다라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표시를 하고 있죠. 근데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미 6월 달에 동사가 시장과 소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이 오버오더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동사에서 밝힌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어쨌든 관세가 부과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미국으로 제품이 넘어가는데 2달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 달에 도착하는 물량들 같은 경우 이미 5월 달에 한국에서 나간 물량이기 때문에 전혀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동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개인적으로 이정민 이사님은 오늘 삼양식품을 같이 세론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은 추후에 난 더 먼 미래를 보고 오히려 지금 흔들리지 않고 모아갈래라는 의견이신지요? 사실 이미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굉장히 잘났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정한 수익에 맞춰서 매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들어가고 싶었는데 시기를 놓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께는 더 강하게 세론이 나온다라면은 K세론이네 하고 아예 관심 종목에서 지울 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포트 안에 담아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최근에 파마리서치가 있었죠. 맞아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정권 초창기에 과감하게 좀 정권 정책에 반하는 어떻게 보면 발표를 했다가 결국에 취소하면서 주가가 V자 반등이 지금 현재 나온 상황이죠.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저는 61선까지 만약에 투매가 근처까지 좀 나온다라면은 적극적으로 포트 안에 담으면은 분명 좋은 수익을 준 기회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알아봤고요. 전체 4개 안에서의 탑픽 종목은 무엇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까요? 이정민 이사의 선택은요,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LNF에 이어서 포스코 퓨처엠도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저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들 관련해가지고는요, 네. 결국에 광물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광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방을 다지고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굉장히 이제 흐름이 좋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광물의 가격 상승은 결국에 소재 업체들에게도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가 밸류도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보다 굉장히 저렴한 편에 아직도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을 적극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탑픽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4개 종목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이정민 이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